현실의 시간은 멈췄지만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세계로 들어갔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그곳에서 15년 전의 어린 할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잔혹했던 과거의 기억을 마주했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쳤다는 그 아픈 진실을. 씬 1. 멈춰버린 시간. 실험실을 가득 메웠던 요란한 경보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윙윙거리던 기계 소음도, 할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남은 것은 오직 천장에서 불안하게 깜빡이는 붉은색 비상등이 만들어내는 음산한 그림자와 숨막힐 듯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정적은 소음보다 더 끔찍하게 실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실험대 위에 축 늘어진 할인의 몸은 더 이상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했던 발작으로 뒤틀렸던 몸은 힘없이 풀려 있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섬뜩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고 피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멍하니 메인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할인의 심장 박동과 뇌파를 나타내던 그래프들은 모두 비정한 일직선을 그리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B. 심정지를 알리는 단조로운 기계음이 잠시 울리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내리자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 긴 직선이 할인의 고단했던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결국 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할인의 옆 실험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수많은 전선이 연결된 헤드기어가 씌워져 있었고 감은 눈꺼풀 아래로는 깊은 고통과 슬픔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만은 여전히 할인의 왼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조차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손가락은 할인의 차가운 손마디 사이를 파고들어 깍지를 끼고 있었죠.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박사였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할인의 실험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냉혹한 눈빛으로 할인의 시신과 모니터의 데이터를 번갈아 확인하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성능 좋은 분석 기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할인의 죽음은 한 인간의 비극이 아니라 그저 감정 동기와 실험 실패라는 데이터 값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실험체 H0이 사망 확인. 사망 시간 23시 47분. 사인은 과도한 감정 데이터 유입으로 인한 뇌신경회로 전소 및 심정지. 최 박사는 감정이 거세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할인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실험 데이터를 백업하기 시작했죠. 그의 손놀림은 망설임 없이 빠르고 정확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 정리해. 시신은 매뉴얼대로 폐기 처리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로 실험실을 폐쇄한다. H01은 아직 의식이 없으니 구금실로 옮겨서 상태를 지켜보도록. 최 박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원 2명이 할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검은색 시신 가방을 들고 할인의 실험대로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움찔. 의식을 잃고 죽은 듯이 누워있던 도윤의 오른손이 갑자기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후 경직이나 근육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손아귀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면서 맞잡고 있던 할인의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무의식 중에서도 할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요원들이 도윤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마치 그의 모든 생명력이 그 손아귀에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최 박사의 예리한 눈빛이 도윤의 기이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원들에게 잠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곧바로 도윤의 뇌파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최 박사의 무표정한 얼굴에 흥미롭다는 듯 비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잠깐. 그대로 멈춰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뇌파는 이미 완전히 정지하여 사망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녀와 감정 동기와 장치로 연결되어 있던 도윤의 뇌파는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활발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실험이 절정에 달했을 때보다 더 격렬하고 복잡한 파형을 그리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보통 연결된 대상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쪽의 뇌파도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각한 충격을 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그의 의식이 육체를 떠나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호오, 이것 참 흥미롭군. 육체는 죽었지만 의식의 잔재는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건가? 최 박사는 턱을 괴고 모니터 속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는 도윤의 의식이 할인의 뇌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잔류사념 혹은 죽음 직후의 영혼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십 년간 기억과 뇌과학을 연구해오면서 단 한 번도 관찰하지 못했던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미지의 현상이었습니다. 최 박사의 과학자로서의 광기 어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연결을 끊지 마. 장비 상태 그대로 유지해. 준혁은 최 박사의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할인은 차가운 시신이 되었고 이대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도윤마저 뇌사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인이는 이미. 그리고 이대로 두면 도윤이의 뇌도 위험해집니다. 당장 연결을 끊고 도윤이를 살려야 합니다. 준혁이 절박하게 외치며 최 박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어 준혁을 밀쳐냈습니다. 시끄러워. 이건 역사적인 데이터야. 감정 동기와 기술이 죽음 이후의 의식세계, 어쩌면 영혼의 영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이깟 실험체 하나의 목숨보다 이 데이터가 훨씬 더 가치 있어. 최 박사는 준혁의 항변을 가차없이 묵살했습니다. 그는 요원들에게 할인의 시신을 그대로 실험대 위에 두라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결국 실험실은 기묘하고 섬뜩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실험대 위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할인의 시신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은 채 깊은 무의식의 심연을 헤매는 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모니터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아 도윤의 뇌파 변화를 초 단위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죠. 이 차가운 지하 공간은 이제 도윤의 의식이 과연 어디에 도달할지, 그리고 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기다리는 침묵의 대기실로 변해버렸습니다. 붉은 비상등만이 그들의 끝나지 않은 긴긴 밤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 2. 낯선 낙원. 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약품 냄새와 귀를 찢을 듯한 기계 소음이 아닌 코끝을 간지럽히는 싱그러운 풀 내음과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빛이 시야를 가득 채워 잠시 눈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실험대와 붉은색 비상등이 깜빡이던 지하 실험실은 온데간데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드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 위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 안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누워 그 비현실적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절망이 마치 아주 오래전 꾼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발밑에 닿는 부드러운 잔디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실험실에서 입고 있던 칙칙한 환자복 대신 어쩐지 낯익은 하얀색 린넨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고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도윤의 입에서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분명 할인의 손을 잡고 감정 동기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준혁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실험이 실패했고 자신은 죽어서 사후 세계에 온 것일까요? 하지만 이곳은 죽음의 공간이라기에는 너무나 생동감이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야생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융단과 그 위를 수놓은 알록달록한 들꽃들만이 그의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인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꼭 잡고 있었던 할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온기가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곳이 사후 세계라면 할인도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찾기 위해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을 입가에 대고 할인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습니다. 할인아, 서할인,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도 없이 드넓은 초원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혹시 자신만 이곳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할인은 영영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낯선 낙원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도윤에게는 할인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초원의 지평선 너머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 드넓은 평야에 홀로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아름드리 느티나무였는데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넓게 퍼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도윤을 부르는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무의 웅장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싱그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다다랐을 때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줄기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가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고 눈부시게 하얀 원피스 자락이 풀밭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풀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앉아있던 소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녀의 뒷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소녀는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며 가려져 있던 그녀의 옆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는 그녀가 완전히 뒤돌아보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씬 3 재회. 소녀가 완전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마주 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눈앞에 있는 소녀는 15년 전 V랩의 차가운 실험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할인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는 아직 젖살이 남아 있었고 커다란 눈망울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할인은 도윤을 보자마자 입가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도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도윤아. 할인의 목소리가 맑은 은종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목소리였고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할인아, 정말 너야? 도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할인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할인의 뺨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만지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할인의 부드러운 뺨에 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생생한 현실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응, 나야. 도윤이 네가 기억하는 할인이. 할인은 자신의 뺨에 닿은 도윤의 손을 감싸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도 도윤이 기억하는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할인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아.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도윤은 흐느끼며 끊임없이 사과했습니다. 할인이 기억을 잃고 실험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그런 도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나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잖아. 그녀의 위로에 도윤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도윤은 겨우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죽은 건가?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현실감 없는 아름다운 풍경에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인은 도윤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린 죽지 않았어. 아직은. 그녀의 대답은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야? 여긴. 우리 둘만의 세계야. 네가 나를 구하기 위해 열어준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낸 공간이지. 할인은 도윤의 손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나와 함께 가자. 그녀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초원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지평선과 맞닿은 하늘이 오묘한 빛깔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손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을 잡은 할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낯선 세계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할인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초원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두 사람의 재회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세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신사, 기억의 파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던 푸른 초원이 서서히 옅어지더니 그 위로 낯선 이미지들이 신기루처럼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잔상 같았지만 이내 선명한 영상으로 바뀌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금속 벽으로 둘러싸인 좁고 긴 복도,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늘어선 수많은 철문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것은 도윤이 평생 잊으려 애썼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V랩 실험실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초원의 세계가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윤은 당황하여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리는 그런 도윤의 손을 더욱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이건 그냥 기억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불안해하는 눈빛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 기억을 마주해야 해. 그래야만 진실을 알 수 있어. 도윤은 하린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환영처럼 나타난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실험복을 입고 끌려가는 아이들의 모습,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는 장면, 그리고 실험실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들. 도윤은 끔찍한 기억들에 괴로워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하리는 그의 시선이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봐야 해, 도윤아.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해. 하린의 말에 도윤은 억지로 고개를 돌려 기억의 파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는 하린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문에는 붉은색 글씨로 실험구역 H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가장 끔찍한 기억이 봉인된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망설였습니다. 그 문을 열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도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게.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도윤의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끽!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쏟아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도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린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과거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든 그는 하린과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5. 잔혹한 진실. 철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매캐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추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15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실험대,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기계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도윤의 시선이 실험실 중앙에 놓인 두 개의 실험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도윤과 하린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도윤은 과거의 자신과 하린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하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해. 이건 과거의 기억일 뿐이야.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어. 할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말에 억지로 발걸음을 멈추고 과거의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잉 위잉. 기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어린 도윤의 몸에 연결된 전극을 통해 강력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아! 어린 도윤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감전된 것처럼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현재의 도윤은 과거에 자신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할인이 그의 얼굴을 잡고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끝까지 봐야 해.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저기에 있어. 할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눈을 뜨고 계속해서 과거의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옆 실험대에 묶여있던 어린 할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도윤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결심한 듯 안전장치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가죽끈에 쓸려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안전장치가 풀리고 어린 할인은 비틀거리며 실험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할인아. 오지 마. 현재의 도윤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두 아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어린 할인은 도윤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몸을 감싸고 있던 붉은색 전류가 할인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할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도윤 대신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고통은 잦아들었지만 할인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도윤은 할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벽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인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모습이 도윤의 눈에 보였습니다. 아! 도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할인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인의 기억 상실은 실험 부작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한 그녀의 숭고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도윤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할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상은 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할인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살리기 위해 그녀의 기억을 지워야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 6. 완전한 기억. 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과거의 영상이 끝나자 끔찍했던 실험실의 풍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푸른 초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V랩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할인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15세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온 할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긴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할인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 기억난 거야? V랩에서의 일들, 그리고 나에 대한 것도?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전부 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기억해. 그녀는 도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장치를 풀고 다가갔던 그 순간의 감정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하린의 말에 도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구해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널 구한 건 내가 아니라. 네가 나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먹였습니다. 하린은 도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구한 거야. 15년 전 그 차가운 실험실에서 네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네가 나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었잖아. 하린에게 도윤은 지옥 같은 V랩에서 유일한 빛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그것은 도윤이 그녀에게 주었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나를 찾아와주고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 하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하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도윤은 하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하린을 살리기 위해 그녀의 기억을 지워야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하린은 도윤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나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 그녀는 도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 덕분에 행복했어.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네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하린은 도윤의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푸른 초원 위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린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하린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신 7 이별의 준비. 두 사람은 푸른 초원 위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하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는 곧 사라질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하린의 몸이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 자락이 빛에 녹아드는 것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린아? 하린은 도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냘프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그는 하린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하린과 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저으며 도윤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넌 돌아가야 해. 현실 세계로. 그녀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차가운 실험대 위에 누워 있고 지금 도윤과 함께 있는 것은 그녀의 마지막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린은 도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줘.
내 기억 속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녀는 도윤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V랩의 진실을 밝혀줘.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녀는 도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반드시 그렇게 할게. 그는 할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할인은 도윤의 대답에 만족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도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해, 도윤아. 영원히. 그녀의 입술이 닿은 곳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할인아. 영원히 널 잊지 않을 거야. 그는 할인의 마지막 온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인의 몸이 점점 더 투명해지더니 이내 빛으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도윤아. 할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할인이 사라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초원의 풍경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따뜻했던 햇살은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의식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슴에 품고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의 사랑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는 할인을 위해 V랩과의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신 8 마지막 인사. 할인의 이마키스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몸은 눈부신 빛의 입자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가듯 그녀의 존재는 푸른 초원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끝에 닿는 것은 허무한 공기뿐이었습니다. 할인아. 도윤의 절규가 텅 빈 초원에 메아리 쳤습니다. 빛으로 변해가는 할인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녀의 미소만은 마지막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며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잊지 않을게, 도윤아.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도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의 인사이자 영원한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도윤은 할인이 사라진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할인이 남긴 마지막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도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할인이 완전히 사라지자 초원의 풍경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싱그러웠던 풀밭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따뜻했던 햇살 대신 차가운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의 의식이 내면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강제 송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변해 귀를 때렸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할인이 있던 자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사랑해, 할인아.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할인과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재회를 가슴에 품고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의 사랑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그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할인을 위해 그리고 V랩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도윤을 집어삼켰고 그의 의식은 현실의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신 9 현실로의 귀환. 헉.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금속 실험대의 감촉이 등에 느껴졌고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와 기계들의 웅웅거리는 소음이 현실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을 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잡고 있었던 할인의 손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할인아. 도윤은 할인의 이름을 부르며 옆 실험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의 냉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신이 들어?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형. 할인이는? 할인이 어디 갔어? 도윤은 준혁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차마 도윤에게 할인의 죽음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봐, 형. 할인이 어디 있냐고. 도윤이 소리치며 준혁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는 이미. 준혁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도윤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지? 할인이는 살아있어. 방금 전까지 나랑 같이 있었단 말이야. 도윤은 현실을 부정하며 절규했습니다. 내면 세계에서의 생생했던 재회가 꾸밀 리 없었습니다. 할인의 따뜻했던 온기와 마지막 인사,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때 실험실 한쪽에서 최 박사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H01의 의식이 돌아왔군. 실험 데이터는 모두 백업했다. H02의 시신은 규정대로 처리했으니 걱정할 것 없다. 최 박사는 태블릿 PC를 들고 도윤의 뇌파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최 박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이 할인이를 죽였어. 도윤이 비틀거리며 실험대에서 내려와 최 박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준혁은 도윤을 꼭 끌어안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비켜.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도윤은 준혁의 품에서 발버둥쳤지만 준혁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최 박사는 도윤의 난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H01을 구금실로 옮겨. 당분간 상태를 지켜봐야겠어. 요원들이 다가와 도윤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할인아. 안 돼. 이거 놔. 도윤의 절규가 실험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할인을 잃은 슬픔과 최 박사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준혁은 끌려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도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V랩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최 박사를 파멸시키는 것만이 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도윤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최 박사는 실험실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도윤이 누워있던 실험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였어. H01, 내 능력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기대되는군. 그는 도윤을 실험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도윤은 자신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실험실에는 차가운 공기와 비정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도윤과 할인의 비극적인 사랑은 V-랩의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신 10, 새로운 시작. 시간이 흘러 할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장례식장은 쓸쓸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상주 완장을 차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울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할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도윤은 사진 속 할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도윤을 도와 V랩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인의 유골은 그녀가 좋아했던 바다가 보이는 납골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유골함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할인아, 나 왔어. 도윤은 유골함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할인과의 마지막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V랩의 진실을 밝혀줘.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약속할게. 반드시 그렇게 할게. 그는 할인의 몹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V랩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최 박사와 그 배후 세력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도윤은 납골 땅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할인이 있는 곳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지켜봐줘, 할인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는지. 그는 어둠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도윤의 심장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자 할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했던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성한 실험체 H01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수를 다짐한 전사였습니다. 도윤은 준혁과 함께 납골 땅을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별들 중 하나가 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해, 할인아. 영원히. 그는 마음속으로 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V랩을 향한 그의 처절한 복수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잊지 않을게. 마지막 속삭임과 함께 그녀는 빛이 되어 사라졌다. 차가운 현실로 돌아온 나는 그녀의 마지막 온기를 가슴에 새겼다. 할인의 유골함 앞에서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나의 남은 생은 너를 위한 처절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 어린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작은 세상과 함께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